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 디자인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종합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언이 위조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가특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축디자인과 이선규.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이선규입니다. 먼저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임용상 건축디자인 담당입니다. 그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의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의 정영웅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의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건축 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시간 관계상 공통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사업 계획과 현황만 보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 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아파트 26개소, 연립주택 24개소, 총 50개소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은 예산 문제로 안전점검을 관계공무원이 유관점검에 의하여 의존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비 50부대를 지원받아 관내 전문가인 건축사라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여 2015년도에는 21개 단지, 2016년도에는 14개 단지, 2017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3개 단지는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세부 내역은 29쪽서부터 32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번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은 총 30건으로 그중 자인철거 2건, 양서화 8건, 현재까지 존치되어 이행강제임이 부과되고 있는 건이 20건입니다. 3번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2016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은 총 6억 7,821만 원이며 징수 금액은 5억 7,529만 7천 원입니다. 현재 체납될 금액은 1억 2,08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4번 가로등 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 절약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안 등 신설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에는 가로등 16기, 보안 등 84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가로등 98기, 보안 등 54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가로등 27기, 보안 등 35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억, 2017년도에는 2000주 마찬가지로 4억으로 가로 보안 등 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3억 원의 유지 보수비로 가로 보안 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 보안 등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속초시를 5개월 구역으로 나누어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시설물 노후, 설치 개수 증가로 가로 보안 등 유지 보수가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비 요금 및 유지 보수 절감을 위해 가로 보안 등에 대한 LED 교체 사업이 필요하나 국비 보조 사업인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은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저조한 것만 남아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 등기 교체 사업을 진행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 조명이 개선되었으나 가로 환경 개선 및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향후에는 가로 등지를 포함한 노시설 전면 교체가 요구됩니다. 대책으로는 가로 보안 등 신설 및 교체 시 전체 고효율 LED를 설치하고 사업성이 낮고 노후된 주요 도로변은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LED 보유율은 가로 등이 46%, 보안 등은 28.4%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항입니다. 2017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현황, 즉 LED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기존 가로등기를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국비 2억 2,900만 원, 12 2억 2,900만 원, 금융연계 3억 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 6,400만 원이며 사업 규모는 LED 가로등기구 1,128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 10월 12월까지였습니다. 2017년도 LED 가로등기구 교체 사업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연간 절감액은 5,859만 원으로 매월 490만 원의 에너지가 절감되고 있으며 투자비 회수 기간은 13년입니다만 국비 11을 제하면 금융연계 자금 회수 기간은 5년 3개월입니다. 다음은 36조입니다. 5번 빈집 정비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정비 대상 내역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빈집 철거 동수는 21동으로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 빈집 정비 대상 내역은 10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37조입니다. 영남, 청호해안변 일원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영남 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비치 리조트의 일원으로 추진 사항은 2008년부터 추진하여 주민 설문 및 설문조사를 거쳐 사업 부진에 주민들은 찬성하였으나 해안변 일대 개인 투자자 등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으로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이 없어 2016년 5월 4일 사업 폐기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조입니다. 청호동 친경관 고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장주택 일원으로 현재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부지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2017년도 1월 1일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개발 사업자가 없어 2010년 11월 지구단위 계획이 시효되었고 용도 지역이 환원되었으며 그 재차 추진하여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으면 종상이 불가하며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시 절차를 이행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4년 민간 사업자 현장 방문 등 사업서 공성을 통해 2015년 1월 30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공간 공고 및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2015년 9월 15일 처리되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2년 4개월 공사를 진행하여 6동의 680세대 아파트 사업이 2018년 1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건설 사업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축 현황입니다. 총 10개 단지의 세대수는 4,203세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표 하단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결과로는 KCC는 시공사와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성화아파트, 주공 4차 아파트 간 공사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으며 효성, 자이, 휴먼물 현장은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부영 5단지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필요한 자료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총 12개소에 3,64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원 처리 결과는 현장마다 착공 후 지속적인 시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희 스타시스 더베이 현장은 인근 주민들과 소송 진행을 위한 행정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비상문제 및 특정공사 사업장 신고 현황 및 행정 조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5개 및 불법 광고물 관리 현황 및 근정 대책, 단속 실정 및 조치 결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현황은 공공용이 26개소에 78면, 사업용이 16개소에 158면입니다. 표구판은 18개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 기능은 고정 광고물이 60건, 유동 광고물은 20만 4,840건이며 홍보활동 기초로 계약기 학교주민 안전점검 및 불법 광고물 근전 캠페인 실시와 범시민 건전 우려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각종 신문보도,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개고 통지는 고정 광고물과 이동 광고물 합쳐 250건, 이행 행정 부과는 10건에 598만 원, 과태료 처분은 219건에 6억 2,075만 원입니다. 고과는 13건 했습니다. 속초시 불법 광고물 근정 대책으로 합동 단속반 운영, 365일 정비 단속반 구성 및 5개 광고물 방제단 운영, 5개 광고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내진 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4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 및 기준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은 총 35개소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내진 설계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280건입니다.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48조 및 간특법 시행령 제32조이며 기준 층수가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기타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건축물은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다음은 48쪽 설악 금강대교 경관조명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된 지 약 15년 경과되어 기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현재 가동 중지 등이 있으며 2013년 준공된 금강대교는 경관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경관조명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악 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시가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총 3년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700만 원이며 공사비로 22억 원, 디자인 능력비로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3월 특별교부세 20억 신청을 위해 행정자치부 방문, 4월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6월에는 대통령 공약사항 동해지역 관광벨트사업 정책 반영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23억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하나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등 정부 정책으로 대규모 경관용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 시 자체 재원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력,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력으로 2016년도에는 26억 8,500만 원, 2007년도에는 28억 5,300만 원, 2018년도에 현재까지는 16억 9,800만 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추진력은 2016년도에는 40가구에 2억 2,300만 원, 2017년도에는 58가구에 2억 200만 원, 2018년도 현재까지는 132가구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맞춤형 주거급여 세부 추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전국지자체가 동일합니다. 부서별 업무 흐름 등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의 사업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하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대행자 순위를 결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계획을 체결하면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교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 후 정상 보고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주기는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53쪽입니다. 중앙동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12년 11월 2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고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4월 19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10일 시공자로 대림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8년 6월 18일 조합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으며 조합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먼저 주민선거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론회를 거쳐야 하며 속초시의회 의견 청취 예정입니다. 본 절차에 나온 의견을 재차 조합과 협의를 거친 후 속초시 교통용역평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주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조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 현장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사중단 건축 현장은 동양 오피스텔과 미시형 관광 호텔 두 곳입니다. 먼저 동양 오피스텔입니다. 건축주인 익성 종합개발에서 토지 지분을 지속 매입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부지 인근 3필지 추가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미시형 관광 호텔은 건축주와 토지주 간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2015년도 소송이 현 토지주 승소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주와 일치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양 오피스텔은 직접 공사 재개보다는 사업 양수자로 물수액 중이며 미시형 호텔은 유치권 소송이 종결되면 공사 재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공사 중단된 두 곳 모두 어떤 형태든 간에 공사 재개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조 공유주택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보안등 정기요금의 61개 단지 5,417만 1천원, 시설 보수에 25개 단지 2억 3,479만 4천원, 총 66개 단지에 2억 8,896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보안등 정기요금의 61개 단지 5,500만원, 시설 보수는 20개 단지에 2억 2,128만 6천원으로 총 62개 단지에 2억 6,628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안등 정기요금의 62개 단지 5,372만 2천원, 시설 보수에 3억 1,993만원으로 총 66개 단지에 3억 7,365만 2천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조입니다. 국민주택 인자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부과 현황으로는 9세대에 9,195만 9천원이며 징수액은 402만 2천원입니다. 체납액은 8,794만 7천원이며 체납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조입니다) 노고제 터널 LED 조명 에스코 사업 추진 사항 및 효과입니다. 사업명은 노고제 터널 등 504기 교체입니다. 기존 나시온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 2015년 4월 1일 90일간입니다.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으로 국비 3,700만원, 시비 3,600만원, 에스코 자금 2억 4,400만원입니다.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EC파워와 원광전기 공동도로입니다. 에스코 자금 2억 4,400만원의 사업기간은 73개월로 6년 1개월이며 월 절감액은 339만원으로 연간 4천만원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시공사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2014년 터널 등 고열 향상사업 확정은 2013년 11월 1일이며 에스코 사업 추진계획을 2014년 8월 28일 의뢰에 보고하여 사업 착공 및 준공한 후 에너지 절감을 검증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교체 전후 전력률 및 전기요금 절감 물론 조도 또한 2배 이상 향상되는 효과를 사업 완료 후 에너지 진단 및 조도 측정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조입니다. 61조입니다.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 구간별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금호 3지구는 현재 도로개설 구간 및 주차장 신설 부지에 대한 보상 및 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로 2-225선 도로개설 공사는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아바의 마을 희망가크의 총호 3지구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소로 3-355선 도로개설은 9월 말까지 완공하고 10월 중으로 골목길 정비와 우연 내성 지역 CCTV 설치 사업을 주민협의체와 협의 완료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사업 2017년도 추진하여 교동지구 소공원 환경정비, 수복로 가로등 교체, 빈집 정비 등으로 이미 2017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제안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의뢰에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 네,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21쪽부터 23쪽입니다. 그 조건부 부의결이라고 있죠.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회의록 좀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관련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향후 일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면이 12월 말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럼 아직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 심의가 안 됐겠네요.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차후 용역을 보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추가 요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저 할까요? 예, 이영수 의원님 예, 질의해 제가 주십시오. 마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32쪽 3번을 보시면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있죠. 네. 그 9쪽 한번 10번 항목 한번 보실래요? 9페이지. 그쪽이요? 네. 그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 제출 자료를 보면 네. 공통 사항인 9쪽 10번 항목하고 이행 강제금 체납액 32쪽 네. 3번 항목이 체납액이 연도별로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구쪽에 있는 그 부서별 세수입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께서 주신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과 네. 그다음에 옥외강론일법,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급여를 하는데 그 부정수급자도 있고 집행잔액을 도에다 반납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도. 그 이제 다 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이행 강제금만 얘기합니다. 이행 네. 강제금. 이거 이행 강제금하고 여기 32쪽에 그 이행 강제금하고는 틀립니까? 앞에는 그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같죠. 네네. 그 네.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는 이유가 뭐죠? 전체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이행 강제금만. 이행 강제금만요? 네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 부가금은 맞고 아 예. 예, 그 징수액이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틀리게 나왔거든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징수 그 금액이 이유가 네. 뭐죠? 여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예, 지금 네, 제가 따로 그 제가 보니까 전화하겠습니다. 부가액은 똑같은 금액입니다. 근데
징수액이 틀려져 있고요. 예, 체납액이 틀려져 있어요. 그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 못 하시죠? 네, 서면으로 제가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36쪽 한번 보실까요? 그 빈집이 많죠.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사항 관련인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도심지에 빈집 있고 그 이제 안전 사고도 좀 있고 범죄 예방에도 이게 이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현재까지 21동 철거했죠. 네, 근데 아직도 이제 104동이 남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으세요? 그렇진 않고 이게 그 빈집정비 사업이 그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2016년에는 8천만 원 예산 드렸고요. 2016년도 8천만 원. 예산대로? 그렇습니다. 예산대로 한 동 철거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차적으로? 네. 그 조성된 공터가 되면 이제 이렇게 철거하고 나면 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만 철거하는 거고요. 철거하고 네. 토지는 어차피 그 사람 개인 개인 거기 때문에, 걸로? 예. 참 조성된 공터를 이제 독립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좀 이용하면 참 일석이조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법적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철거만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그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빈집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빈집이 있으면 조금 그쵸? 도난 사고도 있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예산을 좀 잡더라도 네, 빈집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4쪽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요. 한 20년 됐죠? 하나는 20년 되고 하나는 또 14년 됐습니다. 예. 그 무단 방치되고 있는데 그 청학동 그 노른자 땅에 동양 오피스텔 건물과 그 또 미슐령 가다 보면 관광 호텔 그 법적인 문제로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언젠가 시가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이제 저기 건물주나 건축한 사람들한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하루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발휘할 수는 없습니까? 그 방치 건축물 정법이 2014년인가 2015년에 아마 제정이 되면서 그 전국적으로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지만은 우리 가운데 한 68개 등의 아마 그 중간형 건축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법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LH와 협력해서 선도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동양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토지 지분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선도 사업으로 조금 올리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주도 또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20년씩이나 이렇게 그 도시에 보통 그 건축주들은 웬만하면 다 건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 미관 뭐 훼손 내지 이런 거. 의원님 말씀 주신 게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건물이기 때문에 방치 건축물의 정비가 법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쉽지 않게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본 의원은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행정력을 모두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칙금을 물린다든지 해서 건축주나 건물주가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현승 의원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호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건축 디자인과를 만나면 저희의 그 개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주무 이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먼저 과장님이 이제 이 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시에 대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축 디자인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석초시가 어떤 전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지는 도시 이미지가 이 분야에서 어땠으면 좋겠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시단위 쪽에서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제일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그 지역에 60% 이상이 공원에 또 묶여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아마 그 5.km 속에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아마 40몇 킬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할 도시의 그 발전 방향은 장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야 될 도시고 관광 산업으로서 관광도시를 또 지향하는 도시이고 가장 이제 그 문제는 건축물의 높이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건축물의 그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들은 시에서 또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2달 됐는데요. 무척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위원회 활동을 경관위원회 활동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광에 대한 이제 연계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관광에 대한 그 이해도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에 대한 그 건축 내지는 도시 골목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그냥 개인으로서라도 우리 석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과원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시고 그런 속에 일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좀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부분에 그 건축물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그건데요. 결국은 그 관련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행정처분의 한계 그리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 행정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참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은 민원은 뭐 알다시피 소음, 진동, 배상 면제에 대한 피해이고요. 환경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거의 뭐 발을 맞춰서 환경 쪽에서는 거의 아침에 출근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대한건축물 현장 관계자, 현장 소장, 시행사를 불러서 간담회도 했지만은 특히 아침에 새벽에 공사, 소음이나 등들은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제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정 조치에 좀 엄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축한 아파트 옆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격렬하게 이런 이제 그 투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아파트 그런 단위가 형성이 되어서 제가 그 과정에 이제 동참은 못하고 후원금만 냈었던 상황이지만 아파트 건설 업체가 대응하는 시민들의 힘만큼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이나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시민의 차가 하나가 지나갈 때조차도 본인들의 그 대형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점점 상당히 세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습니다. 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이번에 그 보상금을 이제 받아서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담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 최근에 한 아파트가 그 건설 회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나갔던 어떤 하나의 활동들이 지금 또다시 굉장히 많은 상황들에 그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많이들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다시 그 활동을 이제 뭘 알겠어요. 또 처음 시작하고 귀동냥하고 눈동냥하고 이러면서 지난한 과정들을 아마도 가게 될 건데 이런 상황들에 시가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설명회 같은 거 저는 해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좀 대응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럴 때 행정은 어떤 식의 지원을 했고 그래도 그런 요구들에 어떻게 좀 발맞춰 왔었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나눔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오고 또 다시 투입되는 상황에 시가 시민을 지키고 시민들이 또 주인이 되는 상황들에서 저는 그런 과정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를 좀 미리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주민들 편에 서서 자료라든가 그리고 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는 저희들이 일조 시민의 지원을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중앙 분쟁 조정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네. 있고요. 예. 끝까지 하여튼 주민 편에 서서 건축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시민들의 만들어놓은 역량들이 좀 나눠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도시재생의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걸음을 뛰게 되는 상황이죠.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가장 좀 도시재생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저희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지금 나가면 좀 곤란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주신 것처럼 몇 군데 후보지를 선도 사업으로 좀 하려고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보다 빠르게 그 활성화 지역 용역을 또 거쳐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저희들이 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뉴딜 도시재생 사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일찍 가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 그 전략 계획이 나오기 전에 네. 의원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속초의 전통 성매매 업소가 있는 그 금호실업이라고 흔히 일컫고 있는 지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언제 다녀오셨죠? 바로 참 질문이 좀 모였습니다. 네. 그쪽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중단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금호 쇼핑몰이라고 지금 네. 외관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준공이 안 된 겁니다. 네. 제가 있을 때 금호 쇼핑몰이 완공이 될 경우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아마 저기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아직 지금 7월 달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보상 관계 때문에 가운데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쪽 쇼핑몰이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익숙하게 한 10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2004년에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웠고 당시에 금호실업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있을 때 주민 공청회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 저도 동참을 했었죠.
당시 시에서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그 중앙시장 그 무슨 아파트죠? 생모리츠 아파트 네, 같습니다. 네, 네. 생모리츠 아파트가 이제 건축돼서 들어오고 나면 아마도 그 주민들이 베란다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보일 수 있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요. 정책이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힘입어서 해결해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금호 쇼핑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어떤 민간인 산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 이런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이런 상황들이 별로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금호 쇼핑몰 또 들어오려 그러다가 주춤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그거는 건축물이 지금 외관이 다 형성돼 있으므로 아마 조만간에 재개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강원도 토지 분쟁 그 보상위원회도 와서 설명도 했으니까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아마 저기가 헐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결한다면 정책의 어떤 그 부담감도 없으실 수 네.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 전통 성매매 업소에 최근 가면 10명 미만의 여성들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은 곳도 5곳이 넘지를 않을 정도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 하나 도시의 발전과 어떤 이미지에서도 상당히 실추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숙출씨가 민간과의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이 좀 되겠다라는 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로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좀 포착하셔서 그 도시재생 일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좀 우선 해결해 주시기 무슨 바랍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안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셨고 자료도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 조도 개선 사업으로 지금 가로등과 이제 보안등이 지금 현재 7,422기가 있다 숙출시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숙출시의 현재의 그 면적에서 이게 적정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죠?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은 신설에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계속 지금 그 화면에 주신 것처럼 네. 저희들이 한 주신 자료 제가 여기다 네, 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예, 네, 네.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보니까 가로등이 이제 맞습니다. 4,702기다. 그리고 보안등이 2,720기로 맞습니다. 예. 총 7,422기 정도가 이제 속출시에 지금 가로등 보안등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LED 이제 보급률이 좀 전에 그 보고하셨듯이 가로등과 보안등인데 보안등 상당히 아직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좀 투입이 돼야 될 맞습니다. 네. 예. 예산만 되면 좀 더 해결해 가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겠죠. 예. 그래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전기세의 월별 그 맞습니다.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상황들이 환경과 어쨌든 환경의 개선과 함께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 안전 강화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몫이라고 말씀인지. 보고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도 조례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그쵸? 네, 거듭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보면 기본 계획 수립 하셔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실시조사 하셔야 되는 거고,
이미 많이 한 도시들의 상황들을 요즘 그 시티드 디자인에 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죠. 학교를 하나 건축해도 이 부분에 대한 감각으로 특히 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잠깐 뭐 사례들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여고 후문에도 한 2년 전인가 그 야간에 이렇게 빛을 비춰서 안전한 밤거리 저기를 오브젝터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이게 되어 예, 있어요. 예. 아직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근처에 있었을 때 보고 보셨네요. 네. 영남에도 있습니다. 영남에 예. 있나요? 네.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안전하되 감성을 깨워주고 좀 더 보호받고 있거나 행정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여기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있고 마을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데 이제 시티드 디자인들이 들어오고 이거는 또 행정 혼자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마을 가꾸기와 함께 도시재생에 함께 이제 투입이 되면 정확한 네, 말씀이십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이제 질의를 좀 드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리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시행정이 알아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 회의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들에 대해서 예, 신청을 하고 그랬을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그 설악동 하치마을에 있는 네, 그 마을 중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예요. 네. 네, 이 부분 제가 안전방재과에 또다시 이제 좀 질의를 네.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고 많이 도시가 요 안에 공동생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개선의 흔적이 전혀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그 흔히 말해서 관리 주체. 네, 예. 그게 없는 그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예. 한 이게 이제 주변화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정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관리 주체가 없는 그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주신데요. 관리주체가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네. 사업을 하고 있고 네. 나름대로 그 장기주택을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게 소규모 공동주택 이용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셔가지고 100세대 미만 소규모주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아마 2017년도에도 제기오는 6개 단지 그런 것들은 관리주체를 결국은 주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그 사업과 정책이 지금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있을 때,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이 낙후되어 있거나 상당히 작은 지역일수록 이런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네. 거기에 그 한 꼭지가 있는 게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그것도 있었군요. 한 번 더 제가 살펴서 의원님이 네. 지금 말씀 주신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들이 네.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조례를 보았지만 그 꼭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화채마을에 있는 이쪽 주택뿐만이 아니라 꽤 속초시 몇몇 군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좋은 주택들은 훨씬 더 주체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
이런 반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예, 검토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방금 이회정 의원님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그 관리 주체가 없는 그렇습니다.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름대로 혜택을 받은 데서는 나름대로 챙겨요.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공동주택은 모르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는 우리 부서에서 네. 그 통지는 이제 뭐 했다고 하는데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그쪽에서 또 관리하는 그 뭐 경비라든지 아니면 뭐 회장 뭐 이런 분들은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그뭐 등기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통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세밀하게 좀 챙겨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업무 보고 때도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많이 여쭙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기 전에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의 드릴게요. 21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 실적 및 식 내용 위원회 명단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위원 추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게?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는 건축과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그 다음에 각종 토목, 건축, 도시계획 그리고 이런 분들이 법률에 나열되어 있고요.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이제 그 학교, 그 다음에 기관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이거 그 다음 걸 여쭙기 전에 제가 이걸 여쭤야 되는데요. 지금 건축 디자인과 소관 그 위원회가 한 15개 정도 되나요? 아니구나. 이게 이월이 돼서 지금 몇 개죠? 위원회가? 그 중에 예. 그 위원회 중에 비밀을 요하는 의결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요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그 내용이 나가면 안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심의와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분야에 근데 본연이 지금 이걸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위원회와 관련돼서 이 위원이 어떤 건축 심의와 관련돼서 어떤 허가 요건과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화면이 안 나오나요? 예, 이어서 아니 지금 화면이 아직 안 나와요. 화면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네. 질의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우리 공사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민원 처리 결과 40페이지에 보면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 중으로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 송부 완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민원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자료의 민원 처리 결과 보면 사실 명확하게 민원 처리가 됐다라고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인데요. 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신규 아파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아파트에 살고자 청약이 돼서 들어간 이제 입주민들 입장과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의 입장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허가와 관련해서 나름 시에서도 명확하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가 인지를 하고 사전에 그 허가 요건 사항에 그 시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나요? 법리적으로 그냥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한 것인가요? 의문신 그 말씀 네. 답변이 참 어려운 네. 답변인데요. 지금 거의 그 공유주택 관련해서 그 민원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준공이 된 네. 이편한산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 청호동,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준공된 그 명지메일 앞에 네네. 시티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네네. 그래서 그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건설하는 시공사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들 민원을 끌고 결국 마지막에 거의 그 쉽게 말하면 뭐 골조 공사가 완료됐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의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협상의 여지가 좀 없고요. 네. 좀 늘어지는 거죠, 계속. 예. 그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들은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좀 많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협상이 돼가지고 가면은 참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협상이 또 뭐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협상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시가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압력도 가하고 네. 지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질의를 네.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살고 있으신 분들, 살려고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분쟁은 아닌데 네. 일단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 여쭤본 것은 어떤 그 민원 해결에 있어서 그분들이 납득할 만하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이분들도 사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분양 대금과 관련돼서 어떤 수익률은 분명히 나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나게 되면 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자기들의 수익률의 어느 정도의 일부는 그들의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뭐 경관을 좀 좋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어떤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민원이 생길 때마다 분진이 생길 때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 경관 다 가리고 허가 요건이 되면 다 그 시 입장에서는 절차나 이런 그 허가 요건이 맞춰서 오면 시 입장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허가를 안 내주시면 또 행정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머리가 많이 좀 아프실 텐데 애초에 이런 업체들이 좀 들어올 때 좀 피해 지역과 관련된 피해 주민들과 관련된 어떤 이런 환경 개선 부분 여러 각도로 찾으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 뭐 아파트 놀이터 관련돼서도 좀
보수 좀 해주고. 예, 보수도 보수 아닌 또 신규도 새로 그렇죠. 어차피 공사 들어간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상상하면서 가야지. 이쪽은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고 이쪽은 새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럼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와 새로 생긴 아파트와의 경관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세요. 그럼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민원 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뭐 어떤 뭐 분쟁이 생길 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협의해 나가는 부분 그렇게 또 역할을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같은 시민입니다. 시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시민입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자본이 벌어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됐으면 피해 인근 주변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뭔가를 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지. 이런 계획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원이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몇 대 시벨인지 그거 체크하고 앉아있고 드론 띄워가지고 지금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아직 화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이 그 아파트 이제 또 신규로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이제 허가 요건이 허가가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행위 절차 진행되는 게 한 11개 있습니다. 11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지 않지만 땅 매입 작업이 시작된 곳도 몇 군데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첩보도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추후에 그런 어떤 정말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아파트가 필요한 지역이 있고 아파트 동별로 지금 아파트를 원하는 동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아파트를 원하는데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분양가 올리고 이런 아파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업체들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듣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잘 파악을 해주시고 네. 일단 시민과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화면 보시면 7번 국도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제 관광과 과장님께는 잠깐 그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자, 지금 외용치 관련된 입구가 아니고 7번 국도상이에요. 저기 그냥 보이시죠? 저 예전에 그 펜션 단지 이건 네. 개인들이 그 돈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올해 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불법 맞습니다. 그렇죠? 광고물이 된 네. 거죠. 네. 자, 이게 지금 그쪽 이걸 만든 주최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때도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는 철거를 해야죠. 민원이 민원 제기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지 않을 테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 뼈대만도 이 만드는 게 좀 돈이 좀 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이 뼈대만 해도 그러면 이걸 시에서 관리 운영을 하시면서 바다 향기로가 됐던 이 공익적인 우리 이 바다 향기로가 지금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어제 관광과장님께는 참고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바다 향기로 관련된 건 좀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게 여기에 존치를 하든 옮기시든 어쨌든 새로 신규로 만들더라도 또 어딘가에는 바다 향기로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기존에 여기다가 만약에 시에서 뭔가 뭐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 그건 법상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불법 건축물이가 된 거 그러면 거기다 리모델링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개정이 되기 전에는 불법 이 광고물이 많잖아요. 도로간에. 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개지주 간판인 걸로 보여지고 지금 네. 대포항 고개에서 올라오면서 아마 7번 국도상에 그렇죠. 제가 주민들이 외용치 마을에서 아니면 어느 단체가 아마 저기 도로 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도로변입니다. 도로변. 그러면 지목이 아마 도로일 것 같고 도로 안쪽에 좀 들어가 있어요. 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은 도로점령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의 도로점령을 받아서 그 어떤 단체든 뭐 마을에든 뭐든 받아서 저희들한테 그 우회경로물 허가를 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에서 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민원인에게도 어떤 그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시에서도 어떤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 불법 건축물 빨리 치우라고 얘기했던 민원인한테도 시와 관련된 공익적인 광고를 하겠다. 그래서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 개인이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그들이 활용을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시에서 우리 많은 예산 들이죠. 우리 시민 혈세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유혜정 의원님하고 우리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것만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보면 뭘 느끼십니까? 제가 어제 그 남북측 관련해서 오래 했다 그러면서 이 말만 하고 제가 더 이상 발언을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북한 관련돼서 체육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물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본 게 처음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화채마을에 있는 옛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아, 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마을 안에 있습니다. 네. 중간에 유혜정 의원님 아까 그 놀이터 시설 보여주셨죠. 그 놀이터가 과연 언제적 설치한 놀이터인지까지 사람이 밤에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지 그 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러나 천의 자연환경을 가진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비단 이 건축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속초 시내 전체를 봐도 이런 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찾아보시면. 네네. 정말 이게 지금 재개발 관련돼서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공 아파트 예. 철거와 관련돼서든 올해 공무원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층에 한 50세대 정도 지금 네. 있는데 아마 저기에 사는 분들은 몇 년 전까지는 몇 세대 살았었는데 지금 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알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에 있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안전헬스는 아마 다 채워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공무원 아파트에 있는 소유자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하려고 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만 있나요?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네. 예.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본연이 말씀드리는 건 비단 여기뿐 아니고 속초에도 찾아보면 이런 곳이 분명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게 현실이고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 행정을 펼치시면서 민원이 가장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현수막 관련돼서도 지금 뭐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으신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금 막 단속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단속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시간을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게 뭐 이게 누구한테 그 시간을 제공하는 게 되니까. 주말 없이 단속은, 매일 합니다. 시간 관계 없는 거죠. 네. 예. 그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더 디테일하게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넘어가는 아침 시간 전에 일요일 오후에 많이 붙인다는 건 맞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예. 그건 뭐 먼저 파악을 해주셨을 테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승합차 타고 그냥 무분별하게 걸어놓고 근데 본인은 제가 업무 보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들이 그랬던 부분은 지역 업체에 어느 정도 좀 너무 그 불법이 아니라면 정말 어떤 계도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속초에 세금 한 푼 안 내는 분들이 와서 분양하겠다고 밤에 몰래 붙여놓고 이런 분들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민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강정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냐고 우리 건축 디자인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통 이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가 오늘 다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 때문에 이제 미리 나가다 보니까 저는 오늘 내일자 실릴 이제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미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강정호 시의원은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시 건설도시철도과 동시에 요구하는 점이 도내 18개 시군의 용적률을 비교 검토한 결과 속초시의 용적률이 일반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낮게,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게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내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아, 예. 좀 잘못된 얘기가 있나요, 여기서? 평균보다 높나요, 낮나요? 제가 파악한 게 잘못됐나요? 강원도 그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가 900%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낮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정도 2개년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민원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들이 다른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비슷비슷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바로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자진 철거 요청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밖에 개입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정명령 통보 이게 이제 아까도 잠깐 수질환경사업소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은 시정명령 통보가 이게 처리 결과가 종료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리 결과를 올리는 이유는 혹시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처리 기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만약에 민원 서류가 오늘 접수를 됐다 그러면은 그 민원인은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금방 저희들이 회신을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시정 명령을 보냈습니다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1차 시정 명령으로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1차 시정 명령, 2차 시정 명령 충분한 기간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사업기관의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제 네. 뭐 과장님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14조부터 21조까지 민원 처리 기간이라든지 또 연장 기간 뭐 등등에서 나오다가 요게 이제 다른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로 또 이렇게 이어진 맞습니다. 부분이 처리 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도 지금 같은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자면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뭐 길게 얘기될 부분이 그러니까 제 말씀의 진위는 예.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시정 명령을 통보한 게 그 민원 처리 결과가 종료된 게 아니고 이 건축주가 시정 명령을 이행했을 때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셨으면 예. 제가 오부님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제 이 지대가 또 우범화되면서 쓰레기도 방치가 되고 또 결국은 도시 미관, 범죄 예방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상물은 이제 도심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바로 시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하고
시에서 철거 비용을 지불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주민 공용 주차장, 공용 쉼터, 공용 텃밭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나요? 대체적으로 맞나요, 내용이? 제가 이거 네. 제가 찾아본 자료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이런 내용인가요? 예. 그리고 사진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동명동 이제 문화회관 뒤편에 그 도시정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흑벽돌조 구조의 이제 장기 이제 지금 현재 폐허되어 있는 이제 집입니다. 여기가 이것도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었다가 84년도에 그때 무슨 특별법이 있었죠. 무허가 건물 양성화 관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네. 건축물 대장이 생겼던 예. 집이니까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정비를 하지 않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빈집 정비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우리 시의 빈집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마치고 끝에 좀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원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아주 걸쳐서 참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하여튼 민원도 많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차근차근 하나씩 또 검토 좀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에 그 허가를 내는 데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다 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예. 그러면 이 18페이지 그 민원 18페이지 137번에 보면 그 자이 아파트 신축 공사 관련 민원이 나오는데 그 예, 137번입니다. 161 공사소음 민원 해결 요청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휴일 공사 금지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규정이 없다면서요? 규정 없습니다. 그렇게 잘 지키는 법을 그렇게 잘 지키시는 규정이고 뭐고 잘 지키시는 시는 과에서 규정도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없지만은 지금 민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답변을 좀 더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다시피 그 지금 법적으로 무슨 뭐 공사를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침 새벽에 특히 휴일에 제가 그 7월 5일자로 부임받고 와서 대형 건축 현장 선장소장들을 한 40명 모시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들은 지금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휴일에 새벽에만큼은 공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를 또 준수하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속초가 건설 허가를 한두 번 내준 게 아닐 텐데 속초시가 생기고 여태까지 이런 규정을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럼 전국이 다 일요일날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는 권고령상에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편법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이 사람들이 규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걸 갖고 법적으로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체국 앞이 또 나와요. 거기 139하고 141이 나와요. 그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걸 또 하나 또 어느 시인님이 괴물이 나타났다고 했던 부분 같이 또 지하 5층에 또 36층이 또 올라갑니다. 7번 국도 옆에 바닷가에 바로
그게 어떻게 허가 난지는 몰라도 지하 터파기 5층이 가능하나요? 바다하고 바로 인접이 돼 있는데. 현대 기술에서 지하층을 뭐 2층을 파든 5층을 파든 6층을 파든 지금 기술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답이 자꾸 짧아지시는데 그런데 그 앞이 제가 보기에는 주택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번화가가 아니거든요. 벗어나자마자 이제 그 좀 어두운 뭐 길이 돼버리는데 그 앞에 건물이 있어요. 다음에 그 뒤에는 금호 5,000개에서 그 어부들이 또 계시고 5,000개가 있고 앞으로 못 나오니까 뒤로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에도 터파기 할 때. 그걸 제가 덤프를 엄청 날렸거든요. 바퀴라도 세일이라도 하고 나와라 할 때는 시설이 또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디자인과에 질의했을 때는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세일 시설을 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참았는데 엄청나요. 그때 먼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 5층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지하 5층, 주차장 5층 판 데가 아마 최초 아닌가요? 큰 건물들, 뭐 호텔 이런 거 빼고는. 저희는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그 지하 5층, 지하 6층인가요? 그게 제일 지하 5층입니다. 그게 제일 제일 그러면 일단은 파이프 길이부터 틀릴 텐데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 이런 건, 그러니까 파이프 길이가 일단은 뭐 10m인데 이게 이제 5층까지 팔려면 15m, 17m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강도 이렇게 터파기 할 때 그 항타기로 하든 뭐 어떻게 되든 뭐 처음에 뭐 항타기였던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그런 건 검토를 안 하나요? 인허가상에? 그런 특정 장비가 들어오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특정 장비 특정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일단 허가를 내준 다음에 사후 처리로 아까 그 139번에서 137번에서 보듯이 건축 디자인과에서 의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과에서 가서 소음 진동을 해서 겨우 말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얘기하면 밤을 샐 것 같은데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게 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부실 때 보셨어요? 그 시협자리? 그때는 제가 안 계셨죠? 네. 그래도 부시진 않았나요? 그거? 그 높은 건물을 포크레인 하나로 그냥 금강대교나 그럴 때 차량 넘어갈 때 봤습니다. 예. 예, 그 높은 건물을 포크레인 하나로 치 높여가면서 부셨죠. 맞습니다. 겉에 주위에 어떤 안전 처리를 하고 했나요? 그런 거는 법하는 우리 건축 디자인과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허가서가 들어오면 환경영향 평가고 뭐고 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근데 그러면 자료 요청을 지금부터 하나 할게요. 그 허가를 받았을 때 철거하는 과정에 주위 펜스를 어떻게 해서 했는지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이파크서부터 여태까지 허가 내준 것 중에 물 때문에 그래요. 물 관련해서. 그렇게도 물 부족인데 자꾸 허가를 내주고 뭐가 걱정이었냐면 건축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지을 수 있어요. 뭐 헌지와 아니면 헌 아파트 재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 부족하고 있는데도 허가는 자꾸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파크에서 현재까지 이게 지금 종류가 많죠. 화장실 변기 물탱크 용량을 용량만, 물탱크 용량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중에 물탱크가 만약에 1리터가 넘든 1.2가 되든 대하고 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구별해서 허가를 내줬는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속초시 물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고민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 안 가져오셨죠? 그 문제는 수도법상 모든 건축물은 절수구기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면은 부서인 상소사업소에 당연히 협조를 구하고요. 절수기기가 완비됐는지 준공 때 반드시 상소사업소에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적합하러 와야지만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어요. 부서에서 놓칠 수도 있지만 법을 검토하는 데는 건축 디자인과에서 법에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신다고 그게 답변이거든요. 건축 디자인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질의와 응답 간에 업무 연락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예, 그것도 답변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좀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하나 이제 저 가로등 이게 이제 뭐 LED로 하고 이러는 건 추세가 낮아요. 속초는 좀 늦은 것 같고요. 3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가로등 교체를 하면서 타이머로 하나요? 이 빛의 룩스로 하나요? LUX로 하나요? 타이머로 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룩스를 초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예전에도 아직도 타이머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아니 왜 물어보냐면 며칠 안 됐어요. 잘 몰랐었어요 그때는. 뭐 근데 이걸 새벽 교회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가는데 네. 좀 늦었어요. 늦어서 좀 급하게 가는데 5시 20분에 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5시 20분에 불이 딱 꺼져요. 그래서 바로 차 돌려서 중앙시장을 또 가봤거든요. 거기도 바로 다 불이 다 꺼. 속초시는 5시 며칠 안 돼요. 그게 한 보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해는 점점 짧아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다가가는 행정이 되려니 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들어가도 중앙시장은 4시쯤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야채상들이 나와요. 그나마 그 가로등에 이제 의존을 해서 이제 짐도 부리고 싣고 해요. 거의 뭐 과일상이하고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야채상하고 과일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중앙시장을 갔더니 불이 꺼지는데도 그냥 꺼졌구나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좋다 이렇게 해서 돈을 드리잖아요. 지금 돈 액수는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만 타이머로 하는 거는 저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타이머로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룩스로 하든지 잘 그게 바꿀 수가 없다면 가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거? 지금 저희 직원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5개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써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전면 교체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나가갔어요. 이제 네. 또 눈을 뜨고 가다가 멈췄죠. 이 교회고 교회는 나중이고 5시 23분에 또 꺼져요. 알겠습니다. 그거. 어둡기는 40분이 넘고 50분이 다 돼야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중앙상가는 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현대 아이파크 고도 처리한 게 그게 몇 페이지였죠? 아이파크가 38페이지네요. 이건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청호동 이 지역만 지구 단위 교육 구역을 지정을 했죠?
속초시 뭐 이 넓은 땅 놔두고 왜 딱 요것만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고도 제한을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업이 시작된 게 그 2008년도 아니 왜 요것만 딱 풀었냐고 저 그걸 묻고 싶어. 그때 당시 돌아가면은 그 이청호동이 낙후된 북부권의 영남도 낙후가 왜 청호동만 됐나요? 왜 그래서 고도를 풀면은 두 군데를 해서 가져간 거거든요. 청호동하고 영남동 두 군데를 북부권 살리기 위해서 영남동, 그다음에 청호동은 진짜 두 개입니까? 여기 두 개요. 아이파크만 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시면 보시면 소리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왜 풀었죠? 그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7년서부터 그렇게 영남동 하나, 청호동 지금 말씀드린 두 개를 지금 말씀 친경강 고도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청호동의 인구 좀 늘리고 영남이 낙후된 데로 한번 하자. 그래서 두 개 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는 투자를 위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대 기업에 다 보냈는데 아무도 노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단위가 3년 지나면 시효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용도도 환원되거든요. 그 와중에 2014년도에 결국은 이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보다는 이게 별표여가지고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는 용도 지역 종상향이 불가하여가 아니고 왜 여기만 집중적으로 풀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이때 안 계셨잖아요.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속초발전 추진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때 예쁘게 했지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개발 하잖아요. 뭐 디자인과에서는 난개발 단어를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초 29층은 여기가 최초예요. 고도 제한을 풀자마자 29층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말씀 이 편안이 먼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행정에 진짜 저희들이 하도 안 돼서 그러니까 발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의원 발의가 있고 시장님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 발의가 있는데 주민 발의까지 해서 올렸어요. 속초가 더 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초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물 부족도 같이 또 겹쳐 있었고 그리고 진짜 관광 도시라고 하면 관광이 먼저라고 봐요. 이 개발을 지금 몇 개, 17개, 뭐 19개 이렇게 해놓고 덤프차 다니고 이러면 저는 진짜 관광지라 그러면 맑은 공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공사판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또 공사할 게 또 있고 동명동은 또 뭐 철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지. 속초에 누가 오겠어요, 이 관광지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첫째 시작이 지구다리 계획 구역 변경한 것부터거든요. 저는 이거 참 한심하다고 봐. 이거 좀 끝까지 얘기 어차피 벌어진 거라. 그리고 저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늘 찍었던 이 부분은 오늘 아침 겁니다. 그리고 켜졌다. 이거는 또 밖에 꺼졌는데 이쪽은 꺼졌는데 시내는 꺼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두웠어요. 내 사진기가 좀 밝아서 좀 이런 거고요. 이 안에는 또 켜져 있고요. 그랬던 부분이고 이제 이게 좀 최고 이제 제가 드론이 없어서 최고 높은 데 좀 올라가서 찍었는데 벌써 영남동에 이게 아마 양호 아파트 아시죠? 네. 이렇게 법대로 가는 그쪽 길인 거. 네. 예, 어딘지 그쪽 위치 길.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있어요. 이거는 여기 이편한 옆에 또 이렇게 또 네,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 크레인이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는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시티 프라임인가요?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울산바위를 이 밑에서 보면 절대 안 보이겠죠. 울산바위가 높은 데 올라가는 이만큼 보일. 옛날 여기서 요만큼이라도 좀 잘라줬으면 속초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설악산의 이 울산바위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올라갈 때마다 속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방향에서 봐서 그렇지 반대 방향에서 미시력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나는 참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 속초중학교 자리죠. 네. 지금 여태까지 몇 개였죠. 세다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조양동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칼의 전쟁이지 이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이게 몇 군데예요? 부역을 둘러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만 지금 인원이 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 생겼습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버티시는 거 보면. 그리고 아이파크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또 몸을 틀어서 봤더니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뒤에. 그거는 못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게 이건데 이게 지금 무지막 이게 지금 올라가게 되면 사진을 조금 축소시켜 볼게요. 이게 36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36층 올라가면 어느만큼 한 이만큼인가요? 이렇게?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이 실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법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민 발의를 해서 했으면 주민 발의할 때 뭐가 가장 큰 걱정이었냐면 주민이 발의를 했으면 속초시 안건하고 절충을 할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절충을 해서 주민 발의도 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강했지만 같이 절충을 해서 1종, 2종, 3종을 뭐 바꿔가면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할 생각은 없었나요? 그때 부서에 안 계셨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중앙동 재개발 지역인데요.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나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왜 찍었냐면은요. 이 담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세멘트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들이 다 이래요. 다 길도 다 길도 다 이렇게 생겼고 불이 납니다. 지금 들어갈 길은 뭐 아까 고만한 길이 있어서 하지만 이 담도 오래돼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처마 밑에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그러니까 물을 일로 또 뿌리거든요. 이 담이랑도 그렇고 이 사진을 고생하신 건 사실인데 이걸 왜 찍었냐면 다 폐허예요. 폐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 데서 불이 났고요. 불 나서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와서 주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뭐 하냐고 욕 먹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빈집도 그렇지만 저 재개발이라 이제 재개발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죠. 빈집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에서 해주잖아요. 지금 네.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주민 발의가 들어왔을 때 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좀 더 하고 문서 갖다 놓고 도면 갖다 놓고 그거를 왜 같이 못했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참 행정이 절벽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민간인들은 다가갈 수가 없는 곳이구나라고 절망을 많이 했던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할게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본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데 절충을 해서 이제 절충안을 내서 하고 싶은데 속초는 거의 다 이제 뭐 경관이랑 그 다음에 뭐 그런 라인들이 다 좀 거의 무너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지금 뭐
더 어떻게 좀 해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북부권에 대한 또 그거 그러니까 남부는 그렇고 또 북부권에 대한 개발도 또 형평성이 낮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고충만 짓는 것보다도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데 깊게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데 그 주민 발의했던 그 조례제정도 사실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조례는 건설도시 철도과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다시 그렇게 또 질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끝내 화가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은. 아니 주민의 고통도 지금 소음 진동 지금 다 소음 진동에 시의원들이 거기에 쫓아가니 반은 그거예요. 반은 하수구고 반은 소음 진동이거든요. 근데 하수구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미리 또 예측하고 이번에 또 준비들 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우리. 근데 이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대처하면 되지만 저걸 어떻게 부실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가릴 수도 없고 그런 무지막지한 부서예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선거할 때 보니까 이렇게 인력 회사들이 많아요, 속초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막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에 반은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17개, 뭐 20몇 개를 짓고 있어도 반은 집으로 가더라고, 일이 없어서. 우리 그런 강제조항 없나요? 당구장 표시 없나요? 허가내줄 때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지역 업체 그리고 지역 인력, 지역 장비 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만 하는 건가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네. 왜 강제가 안 되죠? 아니, 배려 차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하고는 있는데요.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 계약 조건에 당구장 표시에서 속초시의 조례를 아니더라도 속초시의 이 규정을 이거는 좀 따라줘라라고 대화가 안 되나요?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 조항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네. 공사하는 것도요. 그래도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 4시, 5시에 나와서 손 후어 불고 있다가 사람이 많으니까 난로 있는데도 못 앉고 밖에 있다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정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게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좀 비공개가 가능할지 위원장님 좀 허락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일단 의원들만 방송만 녹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에는 잠깐 다운시켜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